챕터 2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양식 수화물에 대한 해썹 제도의 이해입니다. 먼저 양식 수화물 해썹 적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다에는 자연 독소에 의한 식중독 발생 유해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보고에 들어있는 테트로독신이라든지 또 홍합 등 이메페에 들어있는 PSP, ASP, DSP 이런 독소 등입니다. 이러한 독소들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인간이 섭취해 가지고 식중독이 발생하고 때로는 또 이런 보고독은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잘못되면은 목숨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생산 단계나 또 유통 전에 해썹 제도를 도입해서 유해를 사전에 차단해서 식품으로서 소비자가 안전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썹 제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육상에서 공장 또 육상 공장에서 발생되는 산업 폐수나 또 우리 인간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생활 오폐수가 해양 오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주로 폐수, 산업 폐수에서는 중금속 또 다이옥신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용 또 가수원 이런 데서 농약을 살포하면서 그게 빗물에 씻겨 가지고 하천에 유입돼 가지고 하천 오염이나 또 결국은 바다에 오염돼 가지고 농약 오염 사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양식 수산물의 질병 관리를 위해서 또 항생제가 부득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육상 양식장이든 해상 양식장이든 어떤 배설물에 대해서 수질이 오염된다든가 또 고수온이라든가 그 다음에 출하를 앞두고 양식 사육에 대해서 선별 작업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병충해가 어병이 발생됩니다. 그 어병이 발생이 되면은 고기도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항생제라는 그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동물용 의약품은 식품 기준 규격으로 허용된 물질이 있고 또 전혀 사용돼서는 아니 되는 그런 금지 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잔류 규격을 초과한 항생제라든가 또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금지 약품을 어떻게 어병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들은 약품 사용에 대한 양식 수화물에 대한 약품 사용에 대한 불신감이 상존되어 있고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어떠한 불신감도 해소할 그런 대책 수단도 해썹이 적용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식 어업인들 이런 어업인들에게 안전한 그 약재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도 해썹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EU 등 수출국 그러니까 이 선진국이 주로 되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출 대상국에서 해썹 제도를 의무화 적용해달라 또는 바다에서부터 생산되는 수산물도 바다 해역 관리를 해서 FDA도 지정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다의 해역 관리도 해썹 적용해서 그 다음에 육상 가공 공장에서 해썹 적용을 해서 안전한 수산물 원료부터 제품까지 공정별로 해썹 관리를 해서 자기 나라에 수출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그러면은 양식장에 육상 양식장이든 해성 양식장이든 해썹을 적용해서 얻어지는 이점은 무엇인가? 어떤 것들이 이익으로 소비자한테 이익이 되고 또 생산자한테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전성이 식품 안전성, 그러니까 위생 안전성이 검증된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욕구가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계속 먹거리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민감하고 그 다음에 끝없이 안전한 식품을 만들어서 소비시켜야 한다는 그런 소비 패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양식수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 불신감 해소로 소비 출하 확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험 의존식 경영 탈피라든가, 그 다음에 또 사전 어떤 안전관리 사업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양식수산물의 안전성 확보가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썹제도 주요 용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HACCP, 하자드 아나리시스 앤드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는 HACCP입니다. 그 다음에 이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이라고 했는데 다시 설명하면 식품의 안전 관리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해 요소 해자드는 HA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이해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CCP,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는 중요하게, 긴요하게 관리해야 될 그런 포인트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항생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항생제가 수산물의 잔류 기준이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거나 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공정이 CCP가 되겠습니다. 해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정은 CCP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L 크리티컬 리미트는 한계 기준입니다. 그럼 항생제를 관리하는데 어느 수준으로 관리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계를 정한 것이 한계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한계 기준, CCP별 한계 기준이 잘 체계적으로 관리되는지 모니터링 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이 잘 되는지 개선 조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CP 관리를 육하 원칙에서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해썹 관리 계획, 플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해썹 플랜 계획이나 이러한 모니터링, 전반적인 제도가 잘 운영되는지 검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와 기록, 그 다음에 해썹 실시 이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할 요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선행 요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득이 해썹팀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림으로 보는 해썹 구조 체계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하단에 GMP, 우량 제조 기준인데 이거는 주로 시설 설비, 그 다음에 하우스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SSOP, 위생 표준 운영 절차인데 이거는 주로 위생관리 운영 매뉴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해썹 플랜, CCP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CCP 체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플랜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세 개의 모든 아래 단계에 있는 것들이 성공적으로 다 구축이 됐을 때 해썹이 이루어진다, 운영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단계별 피라미드 형식의 해썹 어떤 체계가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제일 하단에 있는 관련 법규 준수를 필요로 합니다. 모든 크리티컬 리미트나 CCP 이런 것들이 그 나라에서 법률을 정한 기준, 예를 든다면 항생제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 있으면 그 잔류 기준이 0.2 ppm, 0.2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인데 이러한 법적으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GMP, SSOP는 선행 요건입니다. 선행 요건이고, 그 다음에 해썹 프로에는 비로소 선행 요건이 됐을 때 해썹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된다. 그런 체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썹 구조 12단계, 그러니까 5단계 예비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7단계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이른바 12 절차라고 하는데, 여기서 GMP는 하드웨어, 그 다음에 SSOP는 아까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인데, 그 중에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잘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해썹 단계는 본 단계, 후 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7원칙하고 예비 5단계는 국제적으로 글로벌 기준으로 이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해썹 적용 추진 절차도입니다. 이것은 먼저 해썹팀, 기본 팀이 편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해썹 시스템의 본 가동이 되는데, 이거는 기본 이 체계도를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썹의 예비 5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1단계는 해썹팀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2단계는 그 수산물의 어떤 설명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 수산물의 특성이라든지 용도라든지, 그 다음에 소비 계층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정한 것들, 설명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예비 3단계는 수산물의 용도, 그 다음에 어린이, 또 노인, 면역 질환자, 또 알레르기 그런 체질을 가진 분들은 어떤 소비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기재를 해야 하는 그런 용도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4단계는 프로 차트, 공정별로 원료부터 제품까지 이 공정 흐름도를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의 시설, 그 가공 공장이나 양식장의 회사의 시설 설비, 그 다음에 수조, 이런 것들 평면도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제5단계는 그 작성 공정 흐름도하고 평면도가 현장에서 실제 현장과 일치되는지, 현장하게 정확하게 작성되는지 검증하는 단계가 5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7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썹 7원칙은 제1원칙은 이해 분석, 양식 의료에 있어서 항생제라든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바이러스, 미생물 또는 모래, 어떤 쇠조각,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이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이것을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7원칙, 제2원칙은 중요 관리점 결정, CCP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3원칙은 크리티컬 리미트. CCP를 정했으면 관리를 어느 단계까지 할 것인지, 여기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별로 이해 요인이 분석됐으면 그 분석된 이해 요인을 어느 수준까지 관리할 것인지 그 한계를 정하는 것이 제3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생제 옥시테트라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법적 기준이 한국은 0.2mg/kg이 되어 있습니다. ppm은 0.ppm으로 같은 수준인데, 이 0.2ppm으로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크리티컬 리미트입니다. 그 다음에 해썹 7원칙 중에서 제4원칙입니다. 모니터링 체계 확립입니다. 중요 관리점, 그러니까 CCP가 설정된 한계 기준, 그 크리티컬 리미트가 적절히 관리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년에 감시 또는 중간 측정을 하는 단계가 모니터링 단계입니다. 제7원칙 5원칙입니다. 개선 조치 방법 설정입니다. 모니터링 결과 CCP의 한계 기준, 그러니까 크리티컬 리미트를 초과하는 경우는
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해야 됩니다. 해수삽 6원칙은 검증입니다. 이에 이어서 중점 관리 적정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이건 정기 평가가 있고 특별 검증, 그 다음에 수시 검증 이렇게 자율적으로 정해서 실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석 7원칙입니다. 해석 7원칙은 문서화 및 기록 유지 방법 설정입니다. 양식장에서 해석 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해석 계획을 문서화하고 또 동계획에 따라서 발생하는 기록을 보관 비치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육상 양식장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해썹 제도에 있어서 문서화 기록 유지는 양식장 사육 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식어루 사로 입출고 대장이 있습니다. 양식 시설이나 기계 설비 이런 위생관리 대장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확인 체킹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약품 입출고 관리 대장과 항생제 등 면역제 등 또 수질 개선제 등 이런 것들 모든 약품에 대해서 관리 대장을 입출고 관리 대장을 기록 비치해야 됩니다. 특히 항생제 입출고 대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록해서 언제 항생제를 구입해 가지고 또 언제 사용했는지 그 관리 대장에 투명하게 기록이 돼야 됩니다. 양식어지 출하 전 단계 CCP 관리 대장도 굉장히 중요한 기록 대장입니다. 항생제를 사용했으면은 그 항생제별로 출하 기간, 휴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휴약 기간을 충분히 준수를 해서 출하할 때는 어체 내 수산물 체내 항생 물질이 잔류 기준 이내로 잔류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대장입니다. 이상으로 챕터 2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